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선원사의 인문학 문영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목을 자유를 위한 정치 담론으로 해서 정치 이야기, 역사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정치가도 아니고 역사학자도 아니고 사회학자도 아니고 공학자입니다. 제가 공학을 하는 사람인데 엔지니어입니다. 이거 뭐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는 못 들어가고 상식적인 선에서 현재의 정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생각하는 건 추론하는 거는 뭐 비슷비슷할 테니까 과학적 추론 방식대로 한번 추론을 해보면 이 현 사태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해서 담론 형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 홍콩 사태가 뭐 거의 유혈 사태로 번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왜 그러는가 생각해 보면 기본적으로 뭐 자유를 달라 이런 거 알겠습니까? 자유를 지키자 이런 얘기. 발단이야 뭐 범죄자 인도 문제 이런 걸로 갔는데 공산주의가 싫어요 해서 지금 투쟁을 하고 있고 공산주의는 왜 그러냐? 뭐 자유가 없다 이런 얘기로 해석이 됩니다. 홍콩에 자유를 달라 이런 얘기. 과거에 우리 저 민주운동 때에도 뭐 자유를 달라 이렇게 얘기 많이 했습니다만 하여튼 자유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반 사태들이 왜 이렇게 생겨나는가 해서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왜 인간은 왜 자유를 원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인간이 뭐냐에 대해서, 참 인간이 뭐냐에 대해서 논제가 많지 않습니까? 뭐 인간은 뭐, 생각하는 뭐 동물이다, 뭐, 인간은 뭐 어떻다, 생각한다고로 존재한다. 인간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많잖아요. 또 인간은 또, 하나님이 만드는 창조물이다. 또 뭐, 원숭이에서 또 진화론이다. 인간에 대해서 또 할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견도 분분하고, 그렇지만 하여튼 지구상에서 인간이 생겨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뭐 혼자 뭐 살았다고 뭐 생각합시다. 뭐 자연에서 밀림 속에서 살든지 에덴의 동네에 살든지 살았는데 자연 환경과 이렇게 싸우면서 그리고 또 야생 동물과 싸우면서 인간이 모여서 협업하면 잘 살 수 있다. 뭐 이래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족 사회가 형성이 되고 이렇게 뭐 김해 김씨 무슨 김씨에서 그 집성촌이 생겨가지고 그 같은 이제 가족끼리 모여 사는 동네가 있었지 않겠어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원시 사회로 생각하고 시족 사회로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시족 사회들이 또 저끼리 또 뭐 싸움도 하고 이러니까 좀 더 커지면 좋겠다. 부족 사회를 만들었어요. 부족 사회를 만들어 갖고 또 이래야 되니까. 또 부족 간의 전쟁도 일어나고 하니까 더 큰 부대가 좋다 해서 고대 국가가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고대 국가가 되니까 이제 왕이 생기게 되고 이제 지배자, 피지배자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계급 사회가 됐는데 그래 뭐 로마 시대 뭐 이런 거죠. 그럴 때부터는 조선을 치면 이제 양반과 쌍남 이렇게 되고 각 그 고대 국가에서는 모두가 그 계급이 나눠져 있어요. 인도에서는 뭐 4가지 계급이 있잖아요. 또 뭐 로마 같은 경우에는 뭐라 합니까? 시민과 이제 비시민과 또 계급이 나눠지고 이래서 안 되겠다 해서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인간의 평등을 주장하게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생기면서 근대 국가가 형성이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자본주의 이렇게 또 산업사회로 거치면서 중산층이 생기면서 계급을 타파하자 이래서 근대국가가 생기고 현대국가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보면은 이제 그 원시사회 되는 게 황국이라는 게 있었다. 지금 아주 옛날에 황국이라는 게 있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야 그때 원시사회에서 뭐 나라가 있냐 해서 갑론을박 하는 게 많은데 뭐 옛날에 한국이 있었다 하니까 뭐 우리는 좋잖아요. 그때부터 나라가 있었으니까 당군 조선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삼원부족 국가에서 뭐 그다음에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1945년 일본의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서 1948년에 대한민국과 북한이 나아지는 현대국가로 오게 된 겁니다. 특이한 점은 우리 대한민국은 근대국가를 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선시대에서 바로 고대국가에서 바로 현대국가로 넘어온 상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혼란이 근대국가를 겪지 않는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건가 하면은 아주 원시사회, 에덴의 동산에서 이런 상태에서는 인간이 굉장히 자유로웠을 것 같아요. 굉장히 지 마음대로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부족사회, 이제 고대국가 이러면서 인간의 자유가 점점 이렇게 자유가 억압받기 시작해요. 물론 그동안에 지배급들은 자유를 많이 누렸겠지만 대다수의 노예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자유가 억압이 됐어요. 그리고 근대국가가 되면서 자유를 이렇게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복하다가 현대국가는 이제 굉장히 자유를 많이 누리고 있죠. 자유를 많이 누리고 있는데, 미국이나 프랑스로 가면 정말 그 자유로운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미국에 다니는 대학교 사진을 봤는데, 되게 더운 날인데, 여자들이 그 비키니 입고 학교를 출근한대요. 학교를 등교를 한대요. 참, 너무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생활이 뭐가 지었나 이러니까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사회에서 부의 불평등은 많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대국가 시절에서 이거 국가를 없애가지고 자본주의 사회가 된 건 좋았는데 이러니까 또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 또 이게 착취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 사회주의 혁명이 생겨난 겁니다. 그때 사회주의가 생겨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그 불평등을 없애려고 만드는 제도인데,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사회주의가 인간의 자유를 굉장히 제한하고 있다. 그래 자유가 근대국가에서 올라가다가 사회주의 체제로 되는 순간 자유가 정체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자유가. 그래서 사회주의가 싫다는 거예요. 그럼 사회주의에서 왜 자유가 없는가?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걔네들은 인간을 주입식 교육으로서 가능하다고 믿어요. 유물론 사상에 의한 거기 때문에 김일성 사상을 집어넣고 스탈린 사상을 집어넣고 이렇게 인간의 자유를 생각의 자유를 말살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게 평등하다. 모든 게 평등하다. 평등한 게 자유라고 걔들이 부르짖고 있는 거죠. 평등과 자유는 많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는 자유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손가락 5개가 이렇게 있으면 손가락 크기가 다 다른데 평등하면 잘라야 돼요. 잘라가고 평등한데 손가락이 다른 게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개인이 모두가 다르다가 인정하는 건 자유인데 사회주의는 전체주의이기 때문에 넌 똑같이 해. 이러면 손가락이 다른 것처럼 개인의 자유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개인의 개성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사회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가 이렇게 발달하다가 사회주의에 들어와서 이렇게 딱 막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본주의 민주주의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자유롭고 인간도 경쟁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경쟁, 자유 경쟁. 여러분 자연계를 한번 보십시오. 나무가 이렇게 자라면 똑바랗게 나무가 원 모양으로 자라지 않잖아요. 삐죽삐죽 튀어나오고 이렇게 해서 자유롭게 자라요. 동물도 자유롭게 자라요. 그래서 나무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뭐라 그럽니까? 나무를 이렇게 잘라서 철사로 묶어 놓는 거. 분재하는 거. 이 분재하는 게 사회주의 같아요. 인간을 이렇게 만드는 거. 나무는 식물들은 자유롭게 자란단 말이에요. 자유롭게 자라는데. 그래서, 자유롭게 씨앗이 떨어지면은, 경쟁을 해서 빨리 자라는 나무가 늦게 자라는 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자유 경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유를 너무 외치다 보니까 옆에 자유가 충돌하니까, 최소한의
자유는 상대방의 자유도 인정해줘야 된다 해서 이제 국가가 이제 그걸 갖다가 통제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법치주의라는 건데 법치주의가 생긴 거예요. 자유가 너무 자유로우면 안 되니까 나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를 충돌할 때는 법으로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렵게 자유와 공정 경쟁 이게 자본주의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회주의는 평등해서 배급 준다는 거예요. 배급. 뭐 토지도 국가 공개념. 그리고 뭐 식량도 배급해 주는 거고. 요즘 제일 고민인 게 뭔가 하면 열심히 일하고 싶어도 그만하라는 거예요. 우스개 농담이 하나 있습니다. 좀 세면은 어떤 연구원이 사장한테 가서 농담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장님 오늘 주 52시간 근무 초과해서 일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사장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협박하네. 주 52시간 근무만 잡혀가는데 연구원이 그래 협박합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는 게 이게 자유인가 평등인가 이런 세상입니다. 하여튼 좀 행사소설하는 게 있지만 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차이점을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근대 국가를 거치지 않고 남아왔는데 현대국가가 되면서 대한민국과 북한이라는 두 개의 나라로 갈려지게 됩니다. 북쪽에는 이제 사회주의를 택하고 남쪽에는 자유민주주의를 택했습니다. 북한에는 김일성 체제에서 온 사람들이고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을 온 거거든요. 온 건데 그러면 이제 두 체제가 나눠져 가지고 됐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70년 거치면서 대한민국은 자유롭고 경제력가 발달해서 세계 10위권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인권이 없고 강한하고 추위에 헐벗고 탈북자가 많고 체제가 좋지 않다는 게 판가름 났어요. 그러고 북한은 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는 세습 체제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북한 체제를 갖다가 수용할 수 없다, 북한 체제를 인정할 수 없다 하는 게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우리나라 생긴 문제가 뭐냐? 이런 북한 체제를 추종하는 소위 정복 세력들이 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통일하려고 한다. 이 통일의 방식이 뭐냐? 북한식으로 통일하려고 한다. 해서 우리가 여기서 저항을 하는 겁니다. 그 핵심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 사회주의로 갈 거냐 안 갈 거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국이라는 사람이 법무장관이라는 사람이 나는 사회주의다라고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문정권이 하는 거 보면은 사회정부로 가고 있다. 그래서 야 이거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김동길 교사 아시죠? 연세가 지금 한국 나이로 93세가 된 걸 아는데 살다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저도 뭐 정치에 대해서 문외한이고 정치에 관심 없었다가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 해서 저도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한 행동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근대에 와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이제 박근혜 탄핵 당시 될 때 정치에 관심이 없으니까 제가 박정희 시절에 학교에 대해서 그 체류탄 던지고 이럴 때 그때 나도 저도 돌멩이 좀 던지고 하고 그때는 이념이 뭔지도 모르고 저는 또 이과 출신이기 때문에 제 친구들은 또 문과 출신들은 노동계급 운동 많이 하고 이랬어요. 근데 저는 이과 출신이고 정치에 관심이 없었는 사람이었는데 요번에 이제 조국 사태를 보면서 이제 좀 잘 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유심히 보고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박근혜 탄핵 당시만 해도 그렇게 정치에 사실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 와서 보니까 박근혜 탄핵이 잘못됐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거든요. 야 이건 또 무슨 소리야? 그때 탄핵 한번 했으면 됐지. 지금 와서 또 무슨 소리냐 이런 얘기고. 근데 문재인 조국이 하는 거 보니까 그때 일이 잘못될 수도 있겠다. 하나를 보면 열 가지 아니까. 그래서 과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저 민주사회에서 어떤 일이 생겼냐. 5.18 광주 뭐 사태, 5.18 뭐 민주화 뭐 얘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야, 이것도 뭐 그 광주에서 그 민주화 운동을 했을 것 같아요. 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자학 세력들이 간첩들 들어가서 그걸 부추겨 가지고 난동으로 이끌지 않나 하는 그런 의문점이 제기됩니다. 북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북한이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도끼 들고 와서 미군 죽인 사람, 그리고 문생아이가 6.24 총격 사건, 그리고 전두환 시절에 또 뭐 태국 가서 뭐 폭파 사건, 뭐 하여튼 뭐 그런 테러를 일삼는 집단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5.18 때 스며들지 않았다 하는 그런 보장이 없어요. 그런 거. 천안함 폭파하는 것도. 그 뭐 천안함 폭파하는 거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 잠수함, 잠수복 입고 와서 밑에다가 폭파 장치하고 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천안함 폭파를 갖다가 북한이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또 옛날에 칼기 폭파 사건 있잖아요. 칼기 폭파 사건. 그 무관 민간인을 갖다가 폭파하는 그런 북한입니다. 또 강화병 파동, 강화병 걸려가 죽은 사람 없다 이런 얘기. 그때도 그 누가 좌파 세력이 노조 뭐 이런 사람들이 침입해 들어갔다 이런 거. 가습기 사건도 있는데 가습기 사건이 잘못돼서 뭐 법원 심판을 받으면 되는 건데 그걸 또 뭐 사회 이슈화시키는 거. 칼기 땅콩 해양 사건도 뭐 칼기 그 가족들이 회장들이 잘못했으면 처벌하면 되는데 칼 회사를 대한항공을 국가 소유로 가져가는 거, 뺏드는 거. 또 미군 여대생 장갑차 사건. 장갑차가 못 보고 뭐 교통사고 난 건데 그걸 또 이슈화 해가지고 말이지 사회 문제 삼고. 그랬더니 민주사회 약점을 갖다가 좌파 세력들이 집요하게 이용한다. 삼성 이재용 뭐 바이오로지 요즘 뭐 문제 많죠. 그 뭐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벌을 주면 되는데 요즘 또 들리는 일설에 하면 삼성을 국가 소유를 하겠다 하는 그런 또 업무인지 뭔지 기획인지 이런 게 있대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또 문재인 북한 올 때 삼성 이재용 꼭 데리고 오라. 이러면서 김정은이가 삼성에 관심이 많대요. 이게 뭐 유언비어인지 모르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최순실 태블릿 사건도 보니까 또 뭐 JTBC에서 뭐 또 조작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백남기 물대포 사건 이거 촛불 시위할 때 물대포 맞은 게 아니고 두 개골 골절이다, 뭐 누가 때려가 죽은 거다 이런 이야기. 또 위안부 사과, 강제징용 배상 이런 건 또 좀 반일 감정을 또 자극하는 거. 저 박찬주 대장 해임하는 거 이거 뭐 부인이 갑질을 좀 한 것 같아요. 근데 저 대장 하나 만들기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대장을 갖다가 해임한 거. 그 해임한 사람이 누구냐? 군 뭐 인권센터 가는데 군대도 안 갔다 왔는 동성애자가 또 고발한 걸 갖다가 대장을 갖다가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이 육군 대장을 해임시키는 이런 사건. 재벌 23세 마약 사건 이런 거 많잖아요. 그렇게 민주사회의 그 약점들. 이게 민주주의가 최고의 최고의 이념이 아니에요. 발전한 단계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약점들이 많고 부패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민주주의를 개선시켜 나가야 되는 거지. 사회주의로 가면 안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다시 정리를 하면은 민주주의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 그 빈부 격차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재벌들의 도덕적 해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안고 있죠. 그렇게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사람이 사회주의로 간다. 이 사회주의는 더 나쁜 거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민주주의를 자본주의를 버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택하는 것은 진흙인 웅덩이를 피하려다가 지뢰를 밟는 것 같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반드시 옳다고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사회주의를 택하는 건 더 나쁜 경우를 택하니까 이건 하지 말자. 이게 제 주장입니다. 그래가 박근혜 탄핵을 했습니다. 박근혜를 탄핵했더니 문재인 정부가 탄생이 됐어요.
그래가 뭐 문재인 정부가 뭐 정치를 잘 할 줄 알았지요. 처음에는 뭐 그 사람이 어떤지 잘 몰랐으니까 저는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잘 안 가졌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 것 같아요. 저 말고는 다 아는 것 같아요. 특히 미국은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문재인이 어떤 사람인지. 그래가 문재인이가 한 걸 딱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또 되자마자 원전을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원전을 포기하면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에너지 값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원전을 포기하는데 야, 이거 큰일 나겠다 생각했는데 요즘도 전기가 올린다고 난리예요. 전기가 없어지니까 또 중국 러시아에서 전기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중국 러시아에서 가져온다는 거예요. 야, 이거 황당한 일 아닙니까? 중국 러시아에서 전기 끊어보면 우리나라 어떻게 됩니까? 또 남북 간 평화철도 이렇게 만든다 하는데 말이 평화철도라는 거지. 군사들 실어오면 전쟁 군사 이송 수단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한박도에 가서 북한 시설 설치하지. 공부대는 다 해체한대요. 공부대는 다 해체. 요즘 군인들 참 살기 좋아졌어요. 군대 막사에서 핸드폰 들고 전화하고 게임하고 이러는 게. 또 지소미아 파기해가지고 한미일 삼각 안보 체계를 깨뜨리고 있잖아요. 또 공수처 설치, 선거법 개정 이렇게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가 야, 이게 문재인 이상한 사람이다. 이상한 사람이다. 계속 이제 이상하다 이렇게 했죠. 설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가 또 보기에 소득 성장주도 이렇게 소득 성장 저건 또 무슨 희한한 소리냐. 희한한 소리냐. 이게 돈 나눠줘가지고 쓰게 한다는 거지. 뭐 소득을 만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것도 이상한 소리야. 원전을 또 없애고 나니까 태양광을 설치를 해가지고 하는데 태양광 굉장히 많이 설치해도 화력발전소 하나 안 되는 거거든요. 화력발전소 10개 모아도 원전 하나 안 되는 거거든요. 원전 하나 만들 정도의 태양광 같으면 우리나라 한반도 전부 다 태양광 다 설치해야 돼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태양광에서 나오는 주로 실리콘이겠지만은 일부 이제 또 금속들이 있어요. 유해물질. 그것도 폐기물도 어떻게 할 것이냐. 수소자동차 한다는 거예요. 전기가 없으니까 수소를 한다는 거예요. 수소자동차가 과학적으로 또 아직 발전 단계에 있어가지고 상용화가 안 돼요. 수소자동차가 수소 탱크, 수소 고압가스 싣고 다니면 그거 됩니까? 그거 수소 폭발하잖아요. 그러고 또 수소를 또 전기로 만드는 기술도 아직 개발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런 이야기예요. 또 청년 수당 주는 이야기예요. 또 청년들만 사는 도시를 만든다. 이거 실행은 안 됐지만 얘는 또 안을 내고 있어요. 이것도 이상한 이야기고. 또 청년 사실혼 얘기인데 1년만 동거하면 또 전세가 자금 준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헤어지도 않는데 그럼 그때마다 전세금 또 바꿔주는 겁니까? 유언자로 또 대줍니까? 성평등 가는데 성평등 이거는 또 뭐냐? 이거 알고 보니 또 동성애예요. 또 페미니즘 가는 게 또 뭐냐? 여성주의 가는데 여성주의 왜 나왔냐면 모태동이가 지구에 많은 남자고 지구에 많은 여자다 이렇게 나온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를 노동력으로 쓰기 위해서 했는 말입니다. 그게. 여자는 여성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자가 아기를 못 낳아요. 여성은 여성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성은 남자, 여성 분명히 다른 거예요. 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 문제라든가 교육 평준화 문제 해가지고 자사고 명문고 이런 게 민족사관학교 다 합치한다고 하는데 세계도 다 명문대학 명문고등학교 있어요. 말은 평준화하다는 얘기죠. 손가락 이거 딱 자르자는 얘기예요. 평등하게. 또 북한 인권 개량하는데 한국이 빠졌어요. 그렇게 인권을 주장하는 인권 변호사라고 하는데 인권 빠졌어요. 등등등등 해서 하는 거 보기에 야, 이거 지금 소위 말해서 문재인 정부가 하나라도 잘하는 게 있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주의, 자유경쟁. 여기에 해당되는 항목이 하나도 있나.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낮은 단계 연방제. 이거 왜 하자는 겁니까? 나중에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게 뭔가 하면 이제 북한식으로 간다는 건데. 그리고 한반도 저가통일 간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문재인이 현 정부가 북한하고 통일해서 어떡할 건데. 이런 얘기가 들어요. 그러면 저거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기회는 공평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 그대로만 됐으면 우리가 이렇게 흥분하지 않아요. 기회는 공평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라면 그거 다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저거는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실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산주의라도 뭐 스웨덴이나 뭐 노르웨이라든가 뭐 프랑스도 뭐 공산당이 있다 그러는데 뭐 그런 공산당 같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 세습해 나가는 이런 공산당을 따라간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가 현재 여당들 문재인이 구성되고 있는 정부가 어떤 사람이냐, 너희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냐? 그 문재인 대통령 보니까 정책이 엉망이죠. 문다혜가 태국 이민인지 이주인지 모르겠지만 태국 갔어요.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일국의 대통령 딸이 자기 나라에 안 살고 다른 나라 간다. 자기 딸도 한국에 못 사는데 어떻게 대한민국 백성이 한국에 살겠습니까? 게다가 또 문다혜는 요즘 또 어제 뉴스에 보니까 또 일본에서 뭐 일본 학교를 다녔대요. 또 문재인 부인 이름이 뭡니까? 문재인 부인 이름이 뭡니까? 김정숙 여사. 이 사람이 또 일본 다도를 또 연구를 많이 했대요. 골수 일본통이에요. 문다혜, 뭐 김정숙 이런 사람들이. 그래가 무슨 반이랍니까? 자기 식구는 또 엉망이에요. 문준용 해가지고 이래가고 엉망이에요. 임종석이 또 어떻습니까? 비트코인 해갖고 난리 안 칩니까? 임종석은 임수경이 월북한 사람입니다. 제가 정치를 모르는 건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제 친구 변호사가 밥을 먹는데 비실장이 임종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임종석이 누군데 그러니까 제 친구 깜짝 놀래요. 너 임종석이도 모르냐? 임종석이 몰라. 정치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그 변호사가 나를 한심하다는 식 쳐다봐요. 왜 그런다 했더니 임종석이가 임수경이 월북 사건 때 했는 그 주사파 친구인데 김진영으로 대통령 만나니까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냐? 뭐 그때 문재인 정부 출범하자마자 그러더라고요. 뭐 그러려니 하고 있었죠. 그 임종석이 이런 사람이에요. 박원순이 또 뭐 청년 무상복지 해가지고 무상하는 게 좋지가 않거든요. 뇌물인데 아름다운 재단이. 박원순 시장이 뭐 재단 만들 필요가 뭐 있습니까? 또 김명수 대법원 원장 자기가 서민 주사파 출신이면은 주사파 출신 아닌지 모르지만은 좌익 세력이면은 서민적으로 살아야 되죠. 공간 불법 들쭉해요. 조국, 정경심, 조민 여기는 말할 것도 없죠. 추천장 하는 거, 위조하는 거, 또 조국 WFM 이런 거 많죠. 유시민 또 신라젠, 김영수 드루킹 이건 정말 악질적인 범죄예요. 그 매크로 돌려가지고 댓글 다는 건데 얼마나 비열합니까? 그래 여론 조작하는 거. 이거 자유우파 사람들이 이렇게 못해요. 이거 간첩들이 하는 짓이지. 안희정 성폭력, 이재명 다른 가족 자기 친형 정신병 입원시킨 거, 김보선 여배우 사건. 김보선이가 괜한 얘기 하겠습니까? 이재명이가 같이 잘 지냈으니까 그런 얘기 할 거 아닙니까? 오거돈 또 부산 부시장인가 이거. 추미애 토익 국위가. 손혜원이 또 문제예요. 손혜원이 또 목포에 가서 또 기밀자료를 빼가 투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자기 보호자관 해가지고 엄청나게 투기 많이 했다는 거예요. 또 손혜원하고 김정숙하고 또 절친 사이라는 거예요. 또 박지원, 명재권은 또 사법 유료세상 초유 사태로 불참하는데도 불구속시킨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 자기네들이 하는 짓은 엄청나게 잘못하고 있으면서 그래갖고 공평하고 공정하고 정의롭고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까? 김우준, 주진우, 공지영, 김재동 사람 관상 보고 판단할 거 알지만 김우준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바른 소리 하겠습니까? 주진우도 마찬가지예요. 김재동의 그 생명을 보세요. 사람이 그 성격이나 인품이 외모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사람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 민주사회를 민변, 노무현, 문재인, 이종걸, 이재명 아는 사람 많잖아요. 도리법 연구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사회주의로 가고 있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누구 때문에 왜 일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사회주의가 좋다는 걸 증명을 해보라는 거예요. 증명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 그 최악의 경우 북한을 따라간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그네들이 말하는 평화는 항복이에요. 항복. 휴전선에 있는 군부대 다 철수하고 통일을 말하는 것은 북한의 적화 침략을 말하는 거예요. 이 간첩들이 하는 선동 정치고 세뇌 정치고 이거 위장 전술이고 이런 거라고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중요한 문제들, 체제를 바꾼 문제들을 이러면 문재인이가 대통령 선거할 때 나는 자유민주주의를 버리고 사회주의로 간다 하고 선포하고 했으면 지금 아무 말 못하지요. 문재인이가 처음 대통령 될 때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해놓고 지금 와서 사회주의로 간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공수처 설치 공수처 설치하는 이게 뭐냐 하면은 뭐 공직자 비리 건데 저거가 저지른 비리는 이렇게 많은데 이건 공직자라가 처리 못하는 겁니까? 법이라는 건 위에서 제대로 지켜야 밑에 시행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한테 뭐 어떻게 공수처를 맡깁니까? 그러고 딱 헌법에서 규정한 대로 상권 분리 원칙에서 하는 거지.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공수처. 북한 공산당 아닙니까? 공산당.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와 보면 인류 발전사, 국가 발전사를 보면은 저는 뭐 인류학자도 아니고 국가 발전도 아니고 지극히 상식적인 상상에서 보면은 민주주의도 발전하는 과정에 있는 거고 뭐 결함도 많고 뭐 이렇게 약점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회주의는 더 엉망이라는 거예요. 더 엉망. 사회주의는 자유를 없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유는 꼭 지켜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유를 꼭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하고 있는 건데 하여튼 뭐 그래서 제가 뭐 두서없이 행설수설하는 거지만은 사회주의로 이 정부가 사회주의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고 사회주의로 가면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런데 국민들은 모르고 있다. 국민들이 제 생각에 80%는 모르는 것 같아요. 제 주위에 아줌마들 젊은 애들 보면은 정치에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설거머니 사회주의로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설거머니. 그럼 나중에 가고 나서 땅을 치고 후회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저도 늦게 알았지만은 알고 나니까 너무 끔찍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상황이. 그래서 이걸 홍보 차원에서 젊은 사람, 동네 아저씨, 동네 아주머니 수준으로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거 때 잘 판단하시고 또 조금 더 얘기하면은 에스키모 속담에 얼음이 깨질 때 친구를 알 수 있다. 얼음이 딱 깨질 때 진정한 친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얼음이 딱 깨지면 누가 나를 구해줄지. 얼음이 깨지기 전까지는 누가 친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좌파, 우파 뭐 중도 이라는데 여러분 영원한 중도는 없습니다. 선거 당일날 중도록 해가지고 선거판 좌파, 우파 중간에 줄에다가 찍을 수 없잖아요. 선거 당일날 가면 여러분은 선택해야 돼요. 좌파를 선택할 거냐, 우파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럼 선택하는 데 가서 그때 가서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동서남북 이래가지고 우파 찍을 겁니까? 동서남북 이래가 좌파 찍을 겁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 잘 보고 찍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 사람이 우파다, 이 사람이 좌파다, 성향이 뭐다. 확실히 알고 찍어야지. 뭣도 모르고 또 찍어보니까 이 사람이 좌파더라, 이 사람이 우파더라. 내 생각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요즘 또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 문재인 찍은 손가락 잘라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거 몰랐냐 이거지. 여러분 내년 4월 15일 총선 때 가서는 그런 후회가 없도록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이 사람들이 뭘 하는가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자유우파를 지지해 주시기
바라는 뜻에서 이 동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